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바닷바람이 생선 비린내를 끌어안은 채 시장 골목을 휘돌았습니다. 어선들이 밤새 잡아온 물고기들이 크고 작은 상자에 담겨 시장 바닥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그 한가운데 영주수산이라 쓰인 작은 간판 아래 서 있는 이영주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40 초반의 나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손질된 듯 깔끔하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그녀는 시장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단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고 있는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오늘 고등어 상태가 좋네. 이거 10마리만 줘요. 옆 과일 가게 순이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통통한 볼이 웃을 때마다 더 둥글게 올라가는 모습이 귀여운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영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싱싱한 고등어를 골라 담았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과일은 잘 팔리나? 영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어제보다는 나아요. 이번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귤이랑 사과를 많이 들여놨어요. 순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육점 사장 정만석이 다가왔어요. 50 중반의 나이, 단단한 몸매와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은 오랜 세월 시장에서 버텨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영주 씨, 오늘 참치 들어왔는고? 정만석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영주를 향할 때면 언제나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내일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챙겨드릴게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어물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70이 넘은 김할머니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며 외쳤어요. 큰일 났다. 종수 패거리가 시장에 들어왔어. 그 말에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얼른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영주만이 유일하게 동요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생선을 손질했어요. 정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녀석들 또 시작이군. 순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주를 바라보았어요. 언니, 저번에도 그 사람들 때문에 채소가게 할머니가 많이 다치셨잖아요. 이영주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걱정 마. 장사나 열심히 하자.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자갈치 시장의 분주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 불현듯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고 그 사이로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들이 걸어 들어왔죠. 선두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습니다. 박종수, 부산에서 이름 높은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5명의 부하들이 뒤따랐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장사 잘 되시죠? 우리가 있으니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수 일행은 천천히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 상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은 표정을 굳힌 채 그들의 눈길을 피했죠. 이번 달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안 좋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박종수의 부하 중 하나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역세, 이른바 보호비를 올리겠다는 뜻이었어요. 몇몇 상인들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주수산 앞에 도착했을 때 이영주는 여전히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만이 유일하게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죠. 어이, 아줌마. 박종수가 카운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영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움이 감지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박종수는 그녀의 단정한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영주의 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아줌마가 겁도 없이 부산에서 장사를 해? 이런 예쁘장한 얼굴로 생선 손질이나 할 게 아니지 않나? 내가 돌봐줄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순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영주를 바라보았어요. 정만석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영주는 미동도 없이 박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생선 손질하던 칼이 들려 있었어요. 선 넘지 마라. 내가 참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야. 자갈치에선 생선보다 비린 인간들이 더 문제거든.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단단함에 박종수의 부하들조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어요. 박종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이영주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미있네. 서울에서 내려온 여자가 몸배짱이 이렇게 클까? 까부네. 그는 한 발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기억해둘게. 영주수산. 이영주 씨. 박종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생선 손질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죠. 걱정 마. 별일 아니야. 정만석이 영주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저 인간들은 아주 질이 나빠요. 이영주는 잠시 정만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궈온 제 장사입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죠. 정만석은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어요. 박종수 일당의 등장은 자갈치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영주수산, 뭔가 달라, 서울에서 왜 내려왔을까, 박종수와 맞서다니 같은 소문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자갈치 시장 뒤편 좁은 골목, 늦은 저녁이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이들의 대화는 방금 시작된 참이었어요. 정만석과 순이 그리고 채소가게 최할머니와 건어물집 김할머니가 둘러앉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대단했어. 박종수 그 녀석이 영주 씨한테 기가 죽다니. 정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주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박종수 그 인간관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최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죠. 그 여자 참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긴 해.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와 자갈치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다니 보통 일은 아닐 거야. 서울에선 100년이라 불렸다더라고요. 진흙 속에서도 피는 연꽃처럼 더러운 바닥에서도 끝까지 선을 넘진 않았다고. 근데 연꽃도 칼날 품을 땐 누구도 못 막는 법이지 않겠어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조용한 언니가 진짜 조폭이었단 말이에요? 뒷세계에서는 100년이라 불렸고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떨었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자갈치에 왔을까? 김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큰 사건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났지. 골목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해코지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네. 최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종수가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주 씨는 만만한 상대가 아닐 거야. 순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주 언니는 너무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날 시장은 평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이영주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향한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100년이라 불리셨나요? 이영주의 손이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냥 생선 가게 주인이에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종수 일당의 움직임은 자갈치 시장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괴롭혔고 구역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상인들만 겪던 피해가 점차 확산되었고 시장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게도 망하는 거 아닐까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고해버릴까? 채소가게 최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만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용없을 겁니다. 박종수는 이미 경찰서에 사람을 심어놨다고 하더군요. 신고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보복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정만석의 시선이 영주수산으로 향했어요. 이영주는 여전히 묵묵히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가게만은 유일하게 박종수 일당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종수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평소보다 더 거칠게 행동했고 몇몇 가게의 물건들을 마구 던지며 겁을 주었습니다. 건어물집 김할머니는 겁에 질려 떨었고 생선가게 옆 채소가게의 상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상인들은 침묵 속에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어느 누구도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 박종수가 영주수산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이 서울에서 온 아가씨. 박종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다른 가게들은 다 협조적인데 당신만 예외일 순 없지 않겠어? 이영주는 천천히 손을 닫고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종수의 얼굴에 순간 분노가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서울 사람답게 고집이 세네. 그래, 좋아.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하지만 기억해. 자갈치에서 나 없이는 장사 못한다는 걸. 시간이 흐를수록 박종수 일당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모두가 침묵 속에 빠졌을 때 이영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우리. 곧 때가 올 거예요. 상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영주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주수산의 진열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바닥에는 생선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영주는 침착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언니. 순이가 달려와 외쳤어요. 누가 이런 짓을. 아, 박종수 그 악마 같은 놈들이죠? 이영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게요 언니. 순이도 앞치마를 고쳐 매며 생선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종수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어이 아가씨,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어? 박종수가 영주수산 앞에 서서 외쳤어요. 이영주는 천천히 생선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당신 미래가 보이지 않나 보네. 이영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나 하고. 오늘은 경고였어.
다음엔 가게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어떡할 거예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해요. 이영주는 손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거야. 그녀의 말에 정만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고 그 대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서 함께 가게를 정리했어요. 해가 지고 시장이 한적해질 무렵 정만석은 생선을 주워 담는 영주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동생도 그렇게 끝났죠. 20살이었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을 나가선 며칠 뒤 싸구려 모텔에서 싸늘하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난 영주 씨는 꼭 지켜주고 싶어요. 이영주는 손을 멈추고 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정만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 동생도 조직에 있었어요. 하지만 빠져나오려 했지. 그러다가 박종수 같은 놈들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이영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박종수는 이 지역에서 꽤 큰 세력을 가졌지만 약점도 있거든. 내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영주는 오랫동안 정만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함께 일종의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 하시나요? 이영주가 물었습니다. 정만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동생을 구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진 않아서요. 그리고 이건 영주 씨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장상인 모두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의 말에 이영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만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이런 데 익숙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자갈치 시장이 어둠에 잠겼을 때 이영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검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녀는 검은 장갑을 끼고 작은 칼을 소매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자갈치의 생선 가게 주인이 아닌 서울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백년이었습니다. 이영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밤 자갈치 인근 유흥가. 이곳은 부산의 이면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어요. 해동의 가장 안쪽 방 박종수와 그의 부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고 오늘의 성과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형님, 그 여자가 정말 순순히 물러날까요?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물러나든 맞서든 결과는 똑같아. 우리가 이기는 거지. 이제 자갈치는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어.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 취했고 경계심도 점점 풀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앞으로 자갈치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갑자기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고 어둠이 그들을 감쌌어요. 박종수의 부하 중 한 명이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와 장갑을 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임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그림자처럼 소리가 없었어요. 부하들은 한 명씩 어둠 속으로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비명소리도 저항도 거의 없었죠. 마지막으로 박종수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비틀거렸어요.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갔어? 다들 어디 간 거야? 그가 허공에 대고 외쳤어요. 그때 그의 앞에 이영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검은 장갑을 벗으며 박종수에게 다가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순간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너, 박종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당신, 누구야? 이영주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00년이다. 진흙 속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박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100년? 서울의 그 100년이? 이영주는 대답 대신 재빠른 손놀림으로 박종수의 손등과 뺨에 얇은 칼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정확함과 속도에 박종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죽이진 않겠다. 대신 오래 기억해야 할 거다. 이영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박종수가 뒷걸음질치며 쓰러질 때쯤 뒤편 골목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정만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박종수를 내려다보았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 다시는 자갈치 근처 얼씬도 하지 마라. 아니면 다음번엔 내가 널 상대해 줄 거야야. 그는 벌벌 떨며 뒷골목으로 도망쳤어요. 이영주는 천천히 정만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왔어요? 정만석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박종수는 더 큰 세력을 가진 조직의 일부니까. 정만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으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박종수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와 뇌물거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할 겁니다. 내게 오래전 빚을 갚을 사람이 있거든. 이영주는 놀란 표정으로 정만석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정말 평범한 정육점 주인이 아니었군요. 정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린 모두 과거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과거가 현재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내일부터는 좀 더 평화로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요? 박종수 일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순이가 이른 아침부터 영주의 가게로 달려와 소곤거렸어요. 이영주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정말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을 쥐락펴락하더니. 순이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채소가게 최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영주양. 오늘 아침에 우리 가게 앞에 박종수 패거리 하나도 안 보이더라. 신고라도 들어갔는갑네? 이영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봐요.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겠네요. 시장 사람들은 눈치챘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영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정만석이 영주수산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잘 잤습니까? 이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요? 정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좀 바빴죠. 옛 지인을 만나느라. 정만석이 경찰청장을 만나 증거를 전달했다는 것을 이영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제잘거렸어요. 서울 100년이 진짜 자갈치에 내려온 거였을까? 순이가 이영주에게 물었어요. 언니, 정말 100년이란 사람이 있긴 한 걸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서요. 이영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먼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르지.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저 평화롭게 장사하는 거니까. 그녀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백년의 소문은 자갈치 시장을 넘어 부산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것은 하나의 전설처럼 변해갔어요. 그날 오후 경찰들이 자갈치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종수와 그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알렸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이영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박종수와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영주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들었거든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이내 다른 상인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정만석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경찰들이 떠난 후 정만석이 이영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넘어갔네요. 이영주는 작게 웃었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정만석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년의 과거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이영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그저 이영주로 살고 싶습니다. 100년은 이제 자갈치의 전설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날 밤 이영주는 오래된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검은 장갑과 작은 칼이 담긴 그 상자는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서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이내 다시 자갈치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이영주였고 100년은 전설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일주일이 지난 자갈치 시장, 새벽의 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상인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어선들이 가져온 신선한 해산물로 시장은 생동감으로 가득했어요. 예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시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주수산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영주는 여느 때처럼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했고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 순이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어요. 언니,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요. 이거 마셔요. 순이가 수줍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어요. 고마워, 순이야. 언니, 요새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소문이 난 걸까요? 순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이영주는 작게 웃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오는 거겠지. 100년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닷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지만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어떤 이름 없는 전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설은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도. 이영주,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녀는 어둠을 이겨내고 빛을 향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갈치의 전설, 100년의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